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섹터에 대한 매력도를 알아볼 텐데요. 자, 두 번째 문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에 시장 이 순환매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섹터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문제로 저희가 그 고민들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로봇 vs 2차 전지 vs 반도체, 지금 투자한다면 어디에? 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최근에는 이 세 가지 섹터 안에서 가파른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은 2차 전지인데요. 증권가에서 굉장히 좋은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붙잡았던 전기차 수요 부진, 이제 2차 전지의 주가와는 연동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보다는 ESS와 로봇용 배터리 등 새로운 수요에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긍정적인 전망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은 벤츠와의 2조 규모의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겹포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봇 역시도 시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 로봇에 대한 시장 우리가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죠. 이와 더해서 일론 머스크 CEO는 앞으로 로봇 시장이 미국의 부채를 갚아나갈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중국과 또 테슬라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집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달되는 것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전망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역시도 오늘 호실적에 대한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시티그룹에서 메모리 가격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례 없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7년까지 자신들이 받아놓은 주문을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내년까지도 호황기는 이어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 가지 섹터 안에서 정말 큰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 중에서 한 가지씩만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이번 문제 섹터의 매력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봇 대 2차 전지 대 반도체, 이 문제를 아마 지난주에도 한 두 차례 정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답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로봇이나 2차 전지 쪽으로 살짝 몇 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두 분께서는 어떤 답변을 내놓으실지 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그리고 또 로봇, 이렇게 두 로봇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로봇,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전혀 안 나왔던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장에 최근에 워낙 핫하긴 하죠. 자, 로봇의 매력도 써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2차 전지도 매력이 굉장히 많고 로봇도 또 많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로봇을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또 부각이 됐던 게 미국에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행정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의미가 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 행정기관 쪽에서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검토할 거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만큼 모멘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2022년 기준으로 로봇 시장이 52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한 164억 달러까지 성장을 해서 거의 한 3배가량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큰 만큼 어느 정도 당분간은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 장세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아무래도 이렇게 로봇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를 원하는 이유는 중국 쪽을 견제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조업과 관련해서 리쇼어링을 좀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이 3월 달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들, 대기업들이 특히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이 인수를 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했고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또 인수를 함에 따라서 로봇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M&A가 이렇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게 원래는 로봇 관련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예. 지금만 봐도 90% 넘게 중소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함에 따라서 대기업의 비율이 더 확장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그만큼 자금력도 굉장히 넘쳐나는 그런 시장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도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월 달의 경우 우리가 가장 큰 일정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CES 일정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1월마다 차트만 봐도 1월마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CES 일정에는 뭐 로봇이라던가 AI 이런 신성장 산업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작용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이 이 CES에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로봇주들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로봇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옆쪽으로 해서 로봇 관련주라고 해서 저희가 5종목씩 계속 칸을 돌리면서 보여드렸는데 끝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얽혀 있습니다. 물론 좀 폭넓게 보여드린 거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예전에는 이제 뭐 공장 자동화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관련 종목들도 이제는 로봇 관련주라고 분류가 되면서 함께 오르고 있다 보니까 네. 과연 이 로봇 관련주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고 어떤 쪽으로 또 좀 더 주목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도도 요즘에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어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그런 회사들의 투자가 있는 쪽만 유망하게 보고 접근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좀 중소형 종목들도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중소형주를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사실 뭐 다방면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 장세다 보니까 좀 몸집이 큰 종목들 위주로 좀 주도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당분간은 중소형주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 뭐 에브리봇 같은 네. 그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굉장히 꾸준히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1위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저는 이번 이슈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종목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대형 종목들 보기보다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도움이 혜택을 네. 줄 수 있는 그런 로봇 종목들도 네. 함께 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맞아요. 의견이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되게 웃긴 게 원래 테마주들이 중소형주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대형주가 테마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간에 대형주를 잡으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중소형주를 예.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박 대표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 역시나 로봇을 꼽아주셨네요. 네, 지금 로봇주들 너무 잘 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좀 기대감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펀더멘탈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AI가 디지털 공간에서만 이제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적용이 되면서 더욱더 성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로봇 기반의 피지컬 AI 시장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작년에 한 240억 달러 정도 규모였다라고 한다면 2030년도 때는 한 1,000억 달러 이상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한 20%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로봇 관련된 사업들은 앞으로 성장세가 굉장히 돋보일 수 있는 섹터여서 역시나 투자 관점에서도 계속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술 검증 단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에 접어드는 그 초입 구간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대형 로봇들이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휴머노이드 쪽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이미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양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은 없지만 바퀴로 움직이는 이런 로봇들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 상용화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LG 계열도 마찬가지죠. 로보티지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도 액추에이터 관련된 소형 액추에이터 쪽에서는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수주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산하에서는 역시
역시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틀라스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이제 현대차 공장에 어느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량 양산도 내년부터 뭐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로봇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도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도 저는 역시나 가장 핵심 부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액추에이터잖아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왜? 실적이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로보티즈라든지 하이젠 아르뎀이라든지 아니면은 로보티즈, SPG 그리고 3년까지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부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영상들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정말 이제 인간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어서. 근데 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국내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에 투자를 했다가 이게 마치 휴머노이드 버블처럼 혹여나 많이 올라갔던 그 주가가 꺼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게 맞는 게 최근 몇 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만들었던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40%대인가가 아마 중국일 거고요. 나머지가 예. 미국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미국 쪽 회사 쪽으로 액추에이터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회사를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미국 회사의 부품들,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실질적인 수주를 따낸 기업들 위주로 베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